이번 시간에는 나홀로 소송 중에 그 가장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그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변제하는 사람이 다툼이 없다든가 아예 차용증이나 이런 지금 원인 증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의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보통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일반 민사 소송이나 소액 사건 심판보다도 간단하게 지금 그 법률 관계가 정리돼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지급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소액 사건 중에서도 지급 명령 사건이라 그러면 어차피 소액 사건이라는 거는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액사건 심판법이 따로 있어서 이거는 3천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급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지급명령은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라든가 전세금을 내가 반환대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대여금인데 차용증이 있고, 차용증이라는 건 차용증에서 금액이 특정이 돼 있고 변제 기일이 언제인지, 그러고 지금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 이제 그 변제 기일이 지나서 채무 불이행이 이제 빠졌는지 채무 불이행이 시작이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이제 간이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게,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유료로 된 부분도 많고 간단하게 지금 서식만 작성을 해주는데 돈을 받고, 이제 어차피 그 업으로 하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제 업으로 하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어려운 게 아니야. 일단 우리가 뭐 그 글씨 정도 이제 작문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법률 그 문서는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식 제목에 일단은 서식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지급명령을 치는 거예요.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여기서 이제 그 대여금에 대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여금 이제 못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여금에 대한 통촉 사건을 들어가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서식이 보이는데, 서식에서 이제 서식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지급명령에 대한 건 이제 뭐 전세금이라고 그 금액이 특정 확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차용증을 갖고 채무자가 변제하는데 아무런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여지가 없다든가 하면 일단은 그렇게 돼요. 일단 써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제 이거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이제 법원에 제출할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삭제를 하고, 이것도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형식이 남고,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가지고 채권자로 장민석 160523, 이거 뒤에 번호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치고, 이번에서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뭐 이렇게 쓰고, 20기 자세한 내용 이제 뭐 20기 이렇게 쓰고, 우편번호는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편번호는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게요. 일단 우편번호 검색해서 불광로 20길, 불광로 20길 03359, 전화는 전화번호 이제 010 4720 땡땡땡땡 치면 되고, 팩스 번호는 없으니까 이건 놔두고, 채무자는 홍길동, 주민번호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 주민번호 같은 게, 주민번호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미상으로 써도 돼요. 미상으로 써도 되고, 주소를 안다 그러면 주소를 쓰면 되고, 동일하게 휴대폰 번호 이거는 지워버리고 아는 부분까지 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전에 얘기 드렸던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밖에 모른다 그러면 사실조회 신청 검색을 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들어가면 세무서에다가 사실조회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정보를 내가 이제 그 뭐 카드를 끊는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 정보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일단 이거는 지금 실제로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고 내가 사건 아까 그 지급 명령 건에 대해서 지금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급 명령 여기다 사건 번호를 기입을 하면 되고 그때 법원에 받아서 그리고 원고는 당연히 장민석이고 이 피고는 이제 그 상대방 홍길동을 쓰면 되고 그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데 어디에 보통 하냐면 사실조회 목적이 이 사람은 지금 그 영업장에서 이 사람 이제 그 카드를 긁어서 이제 사업장 정보를 아는데 이 사람 사업장에서 지금 카드 점포에 찍힌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그 이 사람 이제 사실 조회를 하면 되고 이거 사실 조회 목적은 이 사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급 명령 목적으로 이제 이 사람 특정을 하려고 특정하기 위함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고 사실 조회할 곳은 이 사람 소재지 세무서에다 하면 되고 사실조회 신청은 별지와 같으면 별지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일단 조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원하는 가세 정보는 이 사람의 인적사항 이걸 이제 우리는 원하는 거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법원에다 제출을 할 거고 이걸 받아서 여기서 이제 받아서 지급 명령 신청서에다 홍길동에 대한 지금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면 되고 대여금 청구 독촉 사건 우리는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 신청 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천만 원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년 빌려준 날짜를 적는 거죠. 이건 빌려준 날짜가 예를 들어 2020년 12월 5일이라 그러면 5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이 소장이 그 피고인한테 송달받는 날까지 연 12%로 지급을 해라.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실제로 갚는 날까지 12%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돼 가지고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원금은 3천만 원이 맞는 거고 원금은 이제 3천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날짜로 연 12%로 이제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서 채무자를 독촉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독촉 절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씩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법률 정보에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비용 자동계산 들어가면 우리가 본안 사건이라는 게 이제 본안 사건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청구 금액은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고 원고는 한 명이에요. 지금 나는 한 명이고 피고도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송달료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걸 다 출력을 해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한 걸 가지고 출력한 내용을 가지고 금액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한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신한은행에 가서 이 금액을 신한은행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전표가 있는데 우리가 입출금하는 전표처럼 전표가 있는데 인지대하고 송달료하고 납부를 한다고 일단은 납부를 하면 영수증을 주고 영수증을 주면 영수증 받은 걸 A4 용지에다 이렇게 풀로 붙이면 돼요. 풀로 붙여 가지고 소장에다가 첨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독촉 절차 비용은 저기서 확인을 하고 인지 송달료는 이제 내역은 얼마 이렇게 인지 송달료가 아까 이 내용대로 동일하게 아까 본 게 14,000원, 61,200원 인지대 14,000원 송달료 61,200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영수증은 여기 아까 A4 용지 따로 해서 첨부를 하면 되고 신청 이유는 이 사람이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언제 2020년 12월 5일에 금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변제기한은 같은 해 지금 12월 말인데 같은 해 12월 31일인데
이자는 월 1%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정을 했으면 쓰는 거고, 무이자로 했다 그러면 쓰지 않는 거고. 근데 그 이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고사하고 약정 이자까지도 채무부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금 및 지연 이자를 이제 달라고 변제할 것을 여자에 독촉하자 여기서 이제 그 차용까지 써주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청구를 하는 거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제 날짜가 3천만 원 하고 이 날짜부터 이후에 연 12%로 가산한 금액을 나한테 그 변제를 해달라는 판결을 내려달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을 쓰면 되고 그대로 수정을 해서 쓰면 되고, 첨부 서류는 우리가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차용증을 쓸 거고, 차용증을 일단 할 거고, 송달료하고 인지납부서는 일단 그 영수증을 아까 A4 용지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두부로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고, 이거는 여기서 당사자 표시는 여기다 다시 한번 써야 돼요. 위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되고, 채무자 내용도 동일하게 붙여 넣으면 되고, 독촉사건 신청 취지 이렇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되고, 제출 얼마나 제출을 해야 되느냐, 신청서 한부하고 우리가 상대방은 한 명이니까 그 부보원을 어차피 상대방의 법원에서 상대방한테도 이런 부보원을 그 소장을 보내야 되니까 부부만큼 제출해야 돼. 우리는 총 두 부를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서 두 부를 출력을 하고, 내가 하나 갖고 있을 거 하나, 그러니까 세 부를 출력해야죠. 세 부를 출력해서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두 부는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급명령 신청 다운을 받아서 인적사항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조회 건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명령도 이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해서 서면 두 개를 보내면 되고, 독촉 사건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확정을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거 편집을 하면 돼요. 동일한 이제 서식이기 때문에 명령을 구합니다. 서식을 편집을 하면 되고, 금액을 그 독촉 절차 비용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서 여기다 쓰면 되고, 여기 신한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은 따로 별지에다가 이제 그 영수증을 두 개를 붙이면 돼요. 풀로. 그리고 신청 이유는 그대로 사실관계로 적으면 되고, 첨부 서류는 차용증하고 송달료 납부서 이걸 첨부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를 쓰게 되면 이게 한 부가 되는 거고, 이걸 세 부를 이제 출력을 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서 직접 접수를 해도 되고,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거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다가 작성을 하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계속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과 그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제 계속 이제 후편 동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